안녕하세요. 구장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한 인문학적 해석에서 사회 네트워크 분석 파트를 진행할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의 윤종훈이라고 합니다. 구장에서는 앞선 챕터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얻은 분석 결과를 어떠한 인문학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사례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함과 동시에 유의미한 문학적 해석을 시도한 연구 논문을 하나 다룰 텐데요. 이재현 선생님의 1920년대 소설계 작가들과 매체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를 다룬 논문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연구자에 관해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재현 선생님은 현재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인문학부 부교수와 디지털 인문학 연구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시는데요. 디지털 인문학 연구 방법론을 활용한 새로운 시각으로서의 근대 매체, 소설, 비평 등과 같은 문학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연구자가 어떠한 연구 배경과 이론,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를 구축하였는지, 그리고 인문학에서 분석 알고리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해석은 또 어떻게 시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연구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대 문학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집단으로서의 작가 형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연구자는 기존의 문학사에서 다루어져 왔던 작가 들이맺는 인적 관계의 집단적 성격에 관한 관심과 그 주제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질적 연구 방법론이 아닌 계량적 연구 방법론이라는 다른 시각으로 이 연구 주제를 살펴보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는 근대 문학 작가들의 인적 관계를 대상으로 이전에 진행된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 작가 개별과 작가 집단이 놓이는 위치, 그리고 역할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거시적인 시각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인적 관계의 연속과 확장, 단절과 재구성 등과 같은 다양한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네트워크 분석뿐만 아니라 디지털 툴을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 분석과 해석 과정의 시작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데이터 구축입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garbage in, garbage out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분석 도구와 분석 알고리즘이 있다고 해도 분석에 적용시키는 데이터가 무의미하고 잘못되었다면 그 분석 결과도 무의미하고 잘못된 채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데이터 구축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중요하게 쏟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연구도 분석과 해석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전에 인문학적인 이론 배경과 문제의식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고, 2장에서는 이에 따른 연구자의 데이터 구축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이처럼 반드시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구축 과정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언급을 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는 1920년대 신문과 잡지를 경우한 한국 작가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구성하고자 하였는데, 해당 분석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한국 근대잡지 소재문학 텍스트라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였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연구서에 들어있지 않은 희귀 잡지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기에 연구자는 이 데이터를 포함시켰다고 하였고, 이 데이터에서 1920년대 잡지 목록들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해당 DB 데이터에서 빠져있는 잡지와 소설들을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탐색을 하여서 분석 데이터에 직접 추가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분석에 들어가기 이전에 연구자는 데이터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거치며 자신의 연구 목적과 문제의식에 부합하면서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분석 도구를 통해 얻은 네트워크로 어떠한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시각화 레이아웃과 알고리즘을 제공하기에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셋의 특성과 연구 목적에 따라 어떤 시각화 설정 그리고 알고리즘을 선택하였는지 반드시 인용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 과정에 사용된 네트워크의 어떠한 시각화 설정을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혔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분석 도구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인용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자면 이 그래프에서는 가중치 값에 따라 노드와 라벨의 크기가 달라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즉, 그래프에서 원의 크기가 큰 매체 이름은 그만큼 해당 매체에 작품을 투고한 작가들의 연결고리가 많다는 뜻이겠죠. 신문 매체 중에서는 조선일보, 매일신보, 동아일보가 그 디그리가 제일 높은 허브 노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유사한 흐름으로 잡지 매체들 중에서는 어린이, 조선문단, 개벽 등이 당시 문학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벽, 어린이, 신여성과 같은 천도교 출판 잡지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는 천도교 출판 세력의 잡지들이 같은 소설 투고자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문학 연구사에서 다루어졌던 가설을 재확인하는 좋은 예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새로운 거시적 시각을 통해서 기존의 가설에서 포착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문학 연구사에서는 작가 이광수가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졌었고, 당시의 문학계 네트워크에서 당연히 중심적인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이 연구의 네트워크에서 이광수는 오히려 중심이 아닌 이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주변부에 위치할 것이라고 가설되었던 김명순과 같은 여성 작가들이 오히려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거시적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은 기존의 연구사에서 다루어져 왔던 이론과 가설을 재확인할 수도, 또는 반박하며 새로운 시야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롭게 발견된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이런 수치와 결과가 나오는 맥락에 대한 연구자의 인문학적 해석은 필히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는 앞선 이광수의 네트워크 위치 사례와 관련해 이광수가 특정 매체로의 작품 투고가 편향되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세부 매체와 장르에 특화된 네트워크 시각화를 재구성하였고, 그 내에서 이광수의 위치를 재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표는 각 네트워크에서 매개 중심성 랭크를 매긴 결과값입니다. 이 매개 중심성 수치를 통해서 기존의 연구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향력 있는 작가들이 발견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질적 연구 사례에서 1920년대 작가 네트워크의 중심적 인물로 연결졌던 이광수는 이 네트워크 매개 중심성 상위 랭크에서 오히려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염상섭이라는 인물이 문예소설을 투고했던 작가 연결망에서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원인에 대해 해답이나 가설을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사에서 정설과는 다른 현상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동시에 기존 연구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주제와 대상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는 유의미한 인문학적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문학 분야 연구에서의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연구 사례를 리뷰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의 인문학 연구에서 주로 수행되어 왔던 질적 연구 방법론과는 다른 분석 방법과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거시적 시각을 통해 기존의 가설을 재확인하거나 기존의 가설에서 발견하지 못한 지점을 드러낸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 사례를 살펴보시고 분석 알고리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분석 결과값을 어떠한 인문학적 이론과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